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피곤하다.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러신 적 있으셨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이유들이 잘 생각날 때도 있지만, 전혀 왜 피곤한지 모르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땡땡땡인데요. 바로 삼식이입니다. 삼식이 조식, 중식, 석식을 말하는 건가? 아니죠. 한식, 중식, 일식을 말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과식, 편식,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숙한 단어들일 텐데 여기에 숨어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식의 반전, 편식의 종류, 소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식.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죠. 과식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과식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피로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로가 따라오게 되죠. 여기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해진다면 음식이 소화가 덜 돼서 생긴 독소 때문에 몸이 더 피로해지는 것까지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과식으로 몸살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동양의학 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습담의 정체라든지 식적이란 용어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한 2, 3일 정도를 과식을 쭉 했더니 분명 명치가 답답하거나 체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이 축 처지고 소화기관이 뻗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같이 들면서 온몸이 막 아팠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주로 이제 갈비뼈 주변 이 부분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요. 그리고 미식거리는 것처럼 속도 조금 많이 불편했고 으슬으슬 춥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심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단순히 피로와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넘어서 근육통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의 피로감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고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육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셔서 몸의 피로를 막기 위해서는 과식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식입니다. 편식은 다들 잘 아시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거나 특정 분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밀가루가 들어있는 음식만 주로 먹는다든지 고기만 주로 먹고 야채를 먹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는지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루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 섭취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를 내고 몸의 구성성분으로 존재하는 데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로감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편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야채나 통곡물 그리고 굴과 미역 같은 해산물들을 놓치게 되면은 철분, 아연, 망간, 크롬, 요오드, 몰리브덴, 셀레늄 같은 우리 몸의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미네랄들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건장해 보이더라도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된다든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거리고 손톱이 잘 깨진다든지 그리고 피부가 매끈하지 않고 각질이 잘 일어난다든지
근육이 자주 뭉치고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겠죠.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은 내 미네랄 균형이 많이 깨져 있구나,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라면을 먹을 때도 최소한 김치는 챙겨 드시고요. 빵을 먹을 때도 샐러드와 함께 드시고, 고기를 먹을 때도 쌈을 꼭 싸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굴과 미역 같은 해산물들도 놓치지 말고 고루고루 챙겨 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로를 극복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와서 조금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해 드릴 내용은 바로 소식입니다. 소식, 그거 좋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소식은 우리 몸에 쓸데없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몸도 가볍게 하고 속도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소식을 피로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의 예로 꼽았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식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래 두 가지 상황에 한번 빗대어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일부러 소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소식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의 장점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이 소화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식하게 되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기가 어렵고, 영양분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소식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는 음식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몸에 피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데는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사실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경우의 사람도 이러한 경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으로 음식의 양을 줄여 나갔을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의 공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피로감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식하면 좋으냐? 어떤 식으로 음식을 조절하면 좋으냐? 바로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총 80% 정도를 기준으로 음식을 줄여서 소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정량의 영양분을 얻게 되고 적절한 에너지를 내게 되어서 피로감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소식하는 분들은 이 음식을 참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찬 음식과 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이 소화 기능을 쭉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잘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분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고 들어온 영양분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몸의 피로감이 덜 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을 요약을 해보면 총 3가지가 있었죠. 우리 몸의 피로를 불러일으키는 삼식이, 과식, 편식, 소식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음식을 고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유지를 해서 몸도 가볍고 피로도 날려버리는 매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